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올림푸스 XA 카메라의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본격적인 리뷰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1970년대 후반에 올림푸스에서 출시가 되어서 80년대 중반까지 판매가 되었던 그런 컴팩트한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의 촬영 방식 같은 경우는 조리개 우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초점을 맞추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중압치 방식, 그러니까 RF 카메라의 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런 작은 사이즈의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 XA의 인기에 힘입어서 XA1, XA2, XA3하고 XA4까지 이후에 후속작이 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뒤에 숫자가 붙은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오리지널 카메라의 좀 보급형이나 염가형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뒤에 숫자가 붙은 시리즈는 전부 다 목측식으로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느꼈던 이 카메라의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았고 디자인도 훨씬 더 예뻤습니다. 이 카메라가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제 휴대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아이폰 S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폰과 비교를 해봐도 크게 밀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도 가볍게 들어가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이 정말 몇 배는 더 예쁘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카메라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따로 전원 버튼이 존재하지는 않고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개폐하는 방식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요. 렌즈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올림푸스의 주이코 렌즈를 장착하고 있고요. 초점거리는 35mm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이렇게 옆에서 조리개 우선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조리개는 2.8부터 22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O는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작은 버튼, 이 버튼을 살짝씩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숫자에 써 있는 것처럼 25부터 8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셔터 같은 경우는 리프 셔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셔터 스피드의 경우는 이게 조리개 우선 방식이라 수동으로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스펙상 500분의 1초에서 최대 10초까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점 맞추는 방법은 이중상압치 방식이고, 이 밑에 보이는 레버를 조작해서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약 0.9m 정도로 역시나 RF 방식답게 조금은 긴 편에 속합니다. 이중상압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뷰파인더 내부를 바라보면 가운데에 노란색의 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초점 링을 조절하게 되면 이 노란 상이 좌우로 움직일 텐데, 이 노란 부분과 뷰파인더의 상을 일치시켜서 초점을 잡는 방식이 이중압치 방식입니다. 이게 확실히 작은 크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카메라가 이중상이 그렇게 막 뚜렷한 카메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카메라가 가진 부가 기능들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3개가 있는데,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1.5스탑 노출 보정 기능이나 배터리 체크 기능, 그리고 셀프 타이머 기능까지 부가 기능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인데, 이 카메라는 배터리를 저희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LR44 배터리 2개를 사용합니다. 이게 오래된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단종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은 또 이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측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접점이 존재하는데, 이 카메라는 액세서리를 사는 핫슈가 없는 대신에 전용 플래시인 A11, A16 플래시가 존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매물을 구할 때 플래시를 같이 구하지 못해서 이번에 함께 리뷰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찾아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A11이 소형, A16이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중형 정도 플래시라고 하고요. 확실히 두 플래시 간의 비츠 양이나 색이 차이가 꽤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카메라의 사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 그 과정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부가 기능들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려면 먼저 필름을 장착을 해줘야겠죠.
이 카메라의 작동법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후기형 SLR 카메라들과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요. 이렇게 리와인딩 레버를 열어가지고 위로 한번 당겨주고 힘을 줘서 한번 더 당겨주면은 이렇게 뒤에 커버가 열립니다. 보이시는 왼쪽 빈 공간, 필름실에 필름을 넣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와인딩 레버를 미리 눌러서 필름을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필름 끝을 꺼내서 화면에선 잘 안 보이지만 이 기둥, 스프리라고 하는 곳의 사이에 틈에 필름을 끼워주고 톱니에 필름 구멍이 잘 맞물리도록 필름을 감아준 다음에 뒷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서 사진을 2장에서 3장 정도 찍어주는데 이렇게 해야 필름을 끼우면서 빛에 노출됐던 부분을 넘기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을 감으면서 유의하실 점은 이 리와인딩 레버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점인데 이게 필름을 감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뭔가 잘 감기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잊지 마셔야 할 과정, 필름 감도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감도 100의 필름을 넣었기 때문에 ISO 값을 100에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리개 조작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설정해준 조리개에 맞게 뷰파인더 내부 지침에서 셔터 속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참고해서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셔터 속도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조리개를 설정해 주신 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확인해서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초점을 맞추신 후에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상단 우측을 확인하시면 사진을 찍고 와인딩을 해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필름 카운트 기능으로 지금까지 사진을 대략 몇 장 정도 찍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이 숫자를 참고해서 앞으로 몇 장 정도 더 찍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관리하면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으셨다면 이제 필름을 꺼내 줍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하실 점은 이 밑에 있는 버튼, 이 리와인드 버튼을 누른 상태로 필름을 되감아 줘야 됩니다. 이걸 누르지 않고 되감다가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 리와인딩 레버를 더 이상 감기는 느낌이 들지 않고 소리도 안 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다 감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뒷커버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름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다면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 기능의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5 스탑 노출 보정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사진을 1.5 스탑 밝게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레버를 노출 보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고요. 역광 시에 재빨리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으로 뷰파인더 내부의 지침으로도 이렇게 밝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체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밑에 보이는 레버에서 배터리 체크 방향으로 이 레버를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다면 이런 식으로 삐 하는 비품과 동시에 앞면에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잔량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해서 배터리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셀프 타이머 기능입니다. 이렇게 셀프 타이머를 향하게 레버를 조작해준 뒤 셔터를 눌러주면 삐삐 거리는 비품과 함께 10초 뒤에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사실 몇몇 특수한 사진을 찍는 상황이 아니라면 필름 카메라로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이게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 기능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의 사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올림푸스 카메라의 주이코 렌즈 성능, 선예도라든지 아니면 그 특유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카메라도 역시 주이코 렌즈가 들어간 카메라답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은 카메라로 촬영한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찍광을 실패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여러모로 정말 만족스러운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후기나 총평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카메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카메라고요. 데일리 카메라가 필요한데 크기도 작고 성능도 좋고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조금 합리적인 그런 카메라를 찾고 계시다면 정답은 이 올림푸스 XA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